반응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가라는 반응하고 나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하고 X가 반응물이고 Q하고 Y가 생성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반응물 농도를 뭐 어떤 이제 등온 온도 T라고 두고 그 온도 T에서 이제 반응물 농도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어차피 뭐 반응물이니까 농도는 증가, 농도 감소 뭐예요? 무조건 반응물은 농도 증가, 농도 감소예요. 무조건 전체적으로 반응물들은 이런 식으로 농도가 감소하죠. 반응에서 없어져야 되니까 뭐 가반응이 됐건 나반응이 됐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 가반응이 요 반응물이 줄어드는 패턴, 그 다음에 요 나반응이 요 반응물이 줄어드는 패턴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요 가반응하고 나반응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차 아니면 2차라고 했습니다. 1차 아니면 2차.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초기 상태. 그래서 가가 됐건 x가 됐건 아니 그러니까 p가 됐건 x가 됐건 처음에는 a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없어지는 패턴들을 보고 누가 1차고 누가 2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우선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번에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서 가하고 나가 몇 차인지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거는 어쨌거나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요 R 요 녀석을 반응물이라고 했을 때 그 반응물들이 줄어드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C0만큼 있었는데 그 C0가 절반인 2분의 C0가 됐다 라고 하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바로 뭐예요? 그때까지 걸린 시간은 바로 반감기일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반감기. 그러면 이때 초기 농도에서 반감기까지 어쨌건 이게 흰색으로 변하건 파란색으로 변하건 노란색으로 변하건 반감기는 어쨌건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초기 농도에서 반감기라고 하는 특별한 순간까지 얘가 농도가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직선 보이세요? 직선 보이세요? 직선 이런 식으로다가 직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반응물 농도가 변한다. 이거 몇 차예요? 직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반응 농도가 변한다. 몇 차예요? 바로 0차가 되겠죠? 0차. 그래서 0차 반응에서는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 요런 일이 나타납니다. 요런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런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0차 반응에서는 모든 반응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0차에서는. 왜? 반응물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직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0차, 1차, 2차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모티브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그 0차 반응의 속도식을 쓴 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반응물이 시간에 따라 어찌됐건 사라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 초기 농도의 영승.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 미분 방정식 풀면 어떻게 돼요? 외워야지. 요 녀석의 시간당 농도는 바로 마이너스 KT 더하기 초기 농도.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풀릴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0차가 아니라 만약에 1차라고 해보자. 1차라고 하면 이의 농도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요런 꼴로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봐. 이때 이 반응물이 만약 자 0차 반응에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지, 그지?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이 사실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의 몇 배야, 사실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의 2배가 되면 반응물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그런데 1차 반응에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고 쳐봐. 그러면 이때 시간은 뭐가 돼야 돼? 이게 만약에 완전히 사라진다고 쳐봐. 1차 반응에서. 그럼 얘는 시간이 얼마가 돼야 돼? 무한대가 돼야 되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차 반응의 반응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아니 1차 반응의 반응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무한 시간이 가야 사라지니까 1차 반응의 반응물은 어딘가로 계속 수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수렴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2차 반응도 한번 생각해 볼까? 2차 반응? 자, 2차 반응은 이거 아까 미분 방정식 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차 반응에서도 이 반응물의 최종 농도가 0이 됐다고 쳐보자. 그러려면 이 시간 얼마나 지나야 돼? 이 시간 얼마나 지나야 돼? 이것도 무한정 오래 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2차 반응에서도 반응물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지 않고 또 어딘가로 계속 수렴해 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흰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린 걸 보시면은 요 0차 반응이 어떤 반감기 2배 시간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 0차 반응의 초기 접선 기울기가 가장 완만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기 접선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반감기를 지나서 반감기 2배가 되면 물질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어떤 녀석은 잘 봐요. 어떤 녀석은 봐봐. 어떤 녀석은 봐봐. 초기 접선 아이고 써지지가 않냐. 여기에 초기의 접선 기울기는 가장 완만했다가 아니 완만이란다. 가장 완만하지 않고 얘는 급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잘 보시면 후반부에서는 가장 완만한 것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0차 반응이라고 하는 애는 초반에 완만했고 그 완만한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노란색으로 그린 놈은 초반에는 굉장히 급했다가 알겠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가장 완만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누구겠냐는 거예요. 바로 요놈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놈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예요?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학적 의미는 바로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잘 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농도의 제곱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농도의 제곱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농도가 클수록 그 값이 더 커지죠. 그런데 농도가 작으면 그 값은 제곱했을 때의 값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죠. 이 말 알겠어요? 제곱일수록 거듭 제곱이 많이 돼 있을수록 이 값이 원래 크면 더 커지고요. 이 값이 원래 작으면 더 작아진다고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은 2 제곱하면 뭐 돼? 2 제곱하면 4인데 3 제곱하면 뭐가 돼? 9가 되잖아. 원래 클수록 제곱하면 더 커진다고. 그런데 0.1 제곱하면 뭐가 돼? 0.1 제곱하면 0.01이잖아. 근데 0.01 제곱하면 어떻게 돼? 0.000001이 되잖아. 즉 이 값이 안에 이 알맹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값은 더 작아진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초반에는 반응물 농도가 많았어, 적었어? 초반에는 반응물 농도가 많아서 적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반감기, 이 반감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쪽이 반응물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반감기를 지나고 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반응물이 상대적으로 뭐 혹은 이제는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물이 여전히 반응 초기니까 여전히 반응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거듭 제곱이 많이 돼 있을수록 그 접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반감기라고 하는 걸 지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이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거듭 제곱을 할수록 그 값은 더 작아질 거라는 얘기지. 그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더더욱 완만해진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직선으로 쭉 빠지는 게 몇 차라면? 직선으로 쭉 빠지는 게 몇 차라고 하면? 0차라고, 0도씨는 뭐야? 0차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급격하게 변했다가 완만해지는 얘가 몇 차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얘가 2차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껴있는 건 몇 차라는 얘기겠어요? 중간에 껴있는 얘는 1차가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중요한 게 초반에 뭘 따져야 된다는 얘기야. 초반에 요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야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초반에 급할수록 몇 차라고요? 고차라고. 뭔 말 알겠죠? 보기 말겠니? 그래서 가가 몇 차? 가가 몇 차? 몇 차냐고 빨리 가. 2차. 알겠죠? 그럼 가가 얘가 2차. 그럼 나머지 뭐 나가 보겠어. 나가 1차. 그럼 얘가 1차. 알겠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배점이 크진 않지만 사실 요 1번에서 거꾸로 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1번에서 거꾸로 정해버리면 그 다음 2번, 3번 어떻게 돼요? 뭐 다 나가리지 뭐.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괄호 1번이 배점 1점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헛다리 짚으면 그 이유는 끝장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선 가하고 나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1차하고 2차 이렇게 줬을 수 있잖아. 1차하고 2차 줬지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줄 수 있는 거야? 0차, 1차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차수에 따른 초기 농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선 논리로다가 가가 2차, 그래서 나가 1차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 문제는 이게 뭐 쉽게 풀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컨셉만 잘 잡으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실수를 해서 완전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바로 뭐다? 반응물 농도가 4분의 1이 될 때 걸린 시간을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분의 1. 4분의 1. 그럼 왠지 잘 봐요. 4분의 1은 2분의 1의 뭐예요? 제곱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곱이잖아. 그럼 4분의 1은 2분의 1이 제곱인데 좋아. 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 아까 이제 그래서 가하고 나의 차수가 각각 2차, 1차, 2차, 1차 였잖아. 그러면 2차에서의 반응물 농도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 변하느냐, 1차에서도 반응물 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런 식의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이제 기억하고 있죠? 완전 외워야 돼. 완전 외워야 돼. 이런 수식은 알겠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P하고 X 앞에 화학양은 계속 다 1이잖아요. 1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반응의 속도 차수 K가 요 반응의 속도 차수, 그러니까 속도 차수는 반응 속도 상수 K나 라고 뒀을 때 그 각각의 속도 상수로 지금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해 놓은 거라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반응 가와 반응 나에서 우선적으로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반감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반감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냐면 여기에 제시를 해놨기 때문이죠. 문제에서 정보로 반감기를 줬죠. 그럼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반감기가 활용돼야 할 거 아니야. 놀랍게도 뭐 0차 반응이 됐건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지금 반감기를 똑같게 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1차하고 2차에서 이 반감기 정보를 써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1차, 2차에서 반감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볼 건데 2차식에서 반감기식은 어떻게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다가 A라고 두면 되는 거죠? 이 자리에다가 A라고 두면 되는 거죠? P0가 됐건 보시다시피 X0가 됐건 반응물들의 초기 농도잖아요. 초기 농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A0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A0 넣고 A0 넣고 그리고 반감기가 되면 이 농도의 절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감기가 되면 이 농도의 절반이라고 해서 간단한 방정식 풀면 이런 반감기 꼴들이 나올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응가의 반응 속도 상수 가로 이 가 반응의 반감기를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나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로 이 나 반응의 그 반감기를 표현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가 반응이 됐건 나 반응이 됐건 반감기는 모두 다 뭐예요? 반감기는 모두 다 뭐? 이 문제에서 B였잖아요. B. 그럼 이 자리에다가 너도 B, 너도 B. 알겠죠? 그럼 너도 B, 너도 B 해주시면 이 문제로부터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응 가와 반응 나의 뭐? 반응 속도 상수를 문제가 제시한 상수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의 속도 상수는 AB분의 1, 나의 속도 상수는 B분의 로그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이 반감기의 2배 표현이다. 이게 이제 잘 보시면 잘 봐. 여기 이제 잘 보면 반응물 농도가 4분의 1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풀어보자.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풀어보면 가 2차 반응이지. 2차 반응. 가의 반응물 초기 농도가 얼마였어요? A였지. 그게 얼마가 되는 거? 4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문제에서 T2라고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 이 T2라고 하는 시간은 AK 가분의 3이 되는데 이때 여기에서 AK 가가 문제에서 뭐로 표현돼? AK 가가 B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B를 넣어주면 냉큼 얘를 뭐로 계산할 수 있다? 3B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뭘 계산한 거냐면 반감기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 1차 반응 같은 경우는 요거죠, 요거. 자, 요건데 1차 반응은 반감기가 농도에 무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1차 반응에서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이 되는 시간이 그야말로 반감기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 반응에서 반감기가 뭐였어요? 나 반응에서 반감기가 그냥 B로 표현됐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B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값은 그냥 2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문제에서 뭘? 1차 반응에 걸린 시간하고 2차 반응에서 농도 4분의 1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T1차 나누기 T2차 해주시면은 1차에서의 값이 2B가 되고 2차에서의 시간이 3B가 되니까 3분의 2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잘 봐. 이 문제가 아주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주 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잘 봐. 반감기에 2배가 되면 이게 물질 농도가 초기의 4분의 1이 되는 시간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1차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 2차 반응에서는 잘 봐. 2차 반응에서는 4분의 1이니까 초기 농도의 그러니까 절반이 되는 게 2번 절반이 됐구나. 그러면 2차에서는 그 반감기의 2배 라고 해버리면 나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어디 2차에서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반감기가 보시다시피 B였으니까 얘도 똑같이 2B가 돼버리면서 2B하고 2B 같아지면서 이 비율이 1이 돼버리겠지.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분의 1이 되는 시간이 2분의 1이 되는 시간에 정확하게 2배가 되는 건 무슨 반응에서만? 1차 반응에서만. 다른 0차나 2차에서는 4분의 1이 됐다고 해서 그 시간이 반감기의 2배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0차하고 2차는 그 반감기가 무엇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물 농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반감기를 한번 지나서 반응물 농도가 변했죠. 그럼 그 이후에 절반이 되는 시간은 앞선 반감기와 시간이 다른 시간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0차하고 2차는 4분의 1이니까 시간 2배 하면 되겠네. 바로 나가리 하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산술적으로 쭉 풀면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한 번 머릿속에서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면 막 헷갈리다가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냐면 함정이 있는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죠? 요것이 2번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요 1차 반응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아까 1번하고 2번은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세 번째 문제는 그냥 요 1차 반응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부터는 이제 이 그래프는 특별히 크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 1차 반응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1차 반응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온도를 증가시켰더니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의 시간 이걸 뭐라고 했었죠?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의 시간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반감기라고 했었죠. 반감기. 그죠. 그 반감기가 0에서 2B가 되었대요. 그럼 잘 봐요. 반감기가 길어진 거예요? 반감기가 짧아진 거예요? 반감기가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졌죠? 반감기가 짧아지는 건 반응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반감기가 짧아진 건 그만큼 반응이 더 빨라진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감기가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응이 후닥후닥 지난 후닥후닥 반응물이 쑥쑥 없어진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요 앞뒤를 연결을 하면
화학 반응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나요? 오, 보통의 경향성이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 이 반응식에 뭘 구해라? 활성화 에너지를 구해라.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EA요? EA는 이제 줄임말이고. 활성화 에너지, 부경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윤지스 활성화 에너지 영어로? 버로버로버로바 액티베이션. 무슨 말 알겠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쓴다고요? EA. 요 EA의 A가 요 액티베이션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변함에 따라 반응 속도가 변하고 그걸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다고. 굉장히 뭐냐면은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자, 문제 구성을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어쨌거나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1차 반응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자. 자, 1차 반응의 일반적인 상황은 뭐예요? 바로 반감기가 뭐분의 뭐야? 속도상수분의 로그 있죠? K분의 로그, 아주 유명한 수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차 반응이니까 아이고, 가가 아니고 나구나. 그래서 주어져 있는 요 나 반응에 대해서 속도상수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한다고요? T에서 ET로 변한대요. 그러면 T에서 ET로 변한다. 그 말은 속도상수의 조건도 T에서 ET로 변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변했을 때 속도상수 변화가 있을 거면 온도가 변했을 때의 그 반감기의 변화도 있겠지. 그게 문제에서 B에서 4분의 B가 됐다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위에서 아래를 나눠버리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오호, 이 경우 온도가 변했을 때 속도상수가 어디서 어떻게 변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뭐 나와요? 바로 4. 알겠죠? 4. 윤지스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수식 바로 요거겠죠. 요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온도와 속도상수 사이의 관계. 바로 이식 되겠습니다. 요식 제시한 사람? 요식 제시한 사람? 야레니우스. 아시겠죠? 야레니우스. 알겠죠? 그래. 좋아. 무겸 야레 이런 거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필이 느껴지는데. 가와이 뭐 이런 걸 되게 전문가의 필이 느껴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아레니우스 속도상수식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고, 요 식은 외워야 된다고 써요. 꼭 외워야 돼요. 자, 이제 얘를 약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변의 로그를 취했고요. 그럼 이 표현도 기억나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함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온도와 속도상수 사이에 뭐냐면은 함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이때 이 상수 A하고 활성화 에너지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 1번 온도에서 속도상수 K1, 2번 온도에서 속도상수 K2를 고려를 한다면 이 반응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온도가 T1에서 T2까지 변할 때 속도상수가 K1에서 K2까지 변한다. 이 식이 사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수식을 반드시 외우기를 꼭 말씀을 드려요. 뒤에서 그 반응 메커니즘 하면서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 중에 이 식을 활용하는 문제 하나 있는데 아주 기가 막힌 문제 하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해 당시에 뭐 학생들이 대부분 틀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온도가 T1에서 T2까지 변할 때 K1에서 K2까지 속도 상수가 변한다를 이제 여기에 뭘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변했어요? T에서 ET로 변했죠?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넣으라고요? T에서 ET로 변했다. T에서 ET로 변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보시죠.
온도 T1, T2를 온도 TET로 바꿔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 그때 속도상수 K1, K2도 KT에서 KET로 바꿔주면 그만인 거지. 부겸수 오케이? 오케이? 이제 부겸수 요거 값이 얼마야? 이거 값이 얼마야? 여기 있잖아. 여기 써주고. 알겠죠? 이제 요거 오르륵 통분 가능하지. 오르륵 통분 가능하지. 통분할 수 있잖아. 2t분의 1 빼기 t분의 1이니까. 오르륵 통분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통분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누구?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런 꼴이 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문제에서 뭐 구체적으로 온도가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RT 로그 2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반응과 2차 반응을 동시에 고려한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